이후로 운산터널에서 서산휴게소 사이로는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작업 지점 뒤쪽으로 3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 오직 진짜들만을 골라서 콕 찍어내 거짓없이 풀어놓지 쇼미더뉴스 어제가 아닌 우린 오늘을 살아가 색안경을 벗고 다시 세상을 바라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뉴스. 뉴스 전해드릴 분을 소개합니다. 대리대 오윤환 PD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윤환 PD입니다. 금산댁 천여진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효준 PD입니다. 예, 앞에 이 타이틀 뮤직이 아주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랩으로 네. 전하는 말로 해요. 어떻게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김경래 부장님께서 만드셨다고. 언제 합니다. 만들었어 이거를? 주말에 그냥 주말에 열심히 나오셨다고 했는데. 주말에 회사에 나왔대요? 이거 만들라고? 네. 근데 본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본인 주장이 그렇다는 거 나와서 만들었다고? 네. 자 밖에서 또 쓸데없는 소리 그만 하랍니다. 견제구 들어왔어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매일 TBS PD와 기자들이 정치 파발마의 빈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뭡니까? 네, 무슨 바둑돌인 줄입니다. 바둑돌. 네. 바둑돌이 아니고. 네. 네. 저희 바둑돌. 무슨 주제인지 궁금합니다. 아니 사실 웃을 주제는 아니고 오늘 그렇죠. 그 뉴스를 보니까 서희초 그 교사 49제 때문에 다 침통, 비통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관련해 가지고 오늘 그 교사들이 연가나 병가를 좀 사용해서 학교 일선에서 뭐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전해드렸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등이 좀 학내로 확산되지 않을까 지금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교통정보에서도 지금 여의도 주택은행 앞에 지금 교통 상황도 전해드리고 그랬는데, 근데 지난 주말에 열린 추모 집회가 이제 아주 질서 정연하게 치러져서 네. 이 분야가 또 이제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네, 언론들이 이제 항공샷이라고 하죠. 이제 건물 높은 곳에서 이 집회 참가자들을 촬영을 했었는데 정말 뭐 이렇게 빽빽하게 무슨 대회를 하는 듯하게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 관련해서 또 이제 블라인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익명 게시판에도 보는 경찰들까지도 교사들의 이 집회를 보고 좀 놀랐다 이런 반응들이 좀 줄을 이뤘습니다. 예. 참 이 땡볕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자, 결국 공교육의 정상을 외치는 교사들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교육청을 좀 출입해보고 좀 학교를 방문해봐서 사실 좀 놀란 점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저희 뭐 시설이나 이런 게 워낙 많이 개선이 됐고 좀 변화는 신장은 좀 많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지금 오히려 갈등은 좀 많은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교사들의 그 안정장치가 없어서 어렵다는 좀 주장들 많이 들려드렸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좀 대화를 통해서 정부와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댁 천 PD 두 번째 주제는 뭡니까? 네, 신혼 희망타운인가 신혼 절망타운인가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날 신혼희망타운 소식 뉴스 세상 밖으로 해서 다루고 났는데 많은 공감을 얻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뉴스 세상 밖으로에서 제가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전용 장기 대출 금리를 1.3에서 1.6으로 올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저희 방송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이 116개, 좋아요가 323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우리 코너에서 이 정도 댓글 많이 붙고 그런 거는. 네, 맞아요. 많은 신혼 부부들이 공감을 해줬는데요. 그래서 후속 보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일단 저희 방송에 달아주신 주요 피드백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국가 정책이라는 건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러면 다른 국가 정책도 변경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댓글이 있었고요. 수익 공유는 그대로고 그때 제가 50%의 수익을 정부와 공유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수익 공유는 그대로고
1.3%의 약속된 금리를 기습 인상하다니요. 수익 공유를 조율하든지 1.3% 금리를 원상 복구하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네. 댓글이 있었고요. 이 밖에도 신뢰할 수 있는 나라에서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속상했는데 PD님들이 마음을 다독여 주시네요. 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아까 기사 보니까 내년 예산에도 전체적으로 이 저출생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다라고는 합니다만 네. 이렇게 정부가 신뢰를 잃어가지고는 네. 신혼부부들의 저출생 문제가 과연 회복이 될 것인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어제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들이 보니까 시내에서 집회를 또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정부 서울청사 인근에서 입주 예정자들이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같은 서민형 공급주택인 이번 정부의 뉴홈은 현 정부 정책이라서 금리 인상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 우리의 신혼희망타운은 전시 상황이나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고정금리를 약속대로 유지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토부 입장은 뭐예요? 국토부 입장은 현재까지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 국토부에서는 애초에 그 공고문에 기금 운영 계획에 따라서 일부 금리가 변경될 수 있다고 한 줄 돼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 청약 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0.7%를 인상을 했거든요. 인상을 해줬거든요. 출생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근데 거기 그 수지를 맞추려다 보니까 나라에서 제공하는 공공주택의 전용 금리는 또 올려야 된다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었고요. 지금 뉴홈과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이기 때문에 동결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전세 사기 피해자만 금리 인상이 없었다. 라는 입장입니다. 네.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들은 현 정부 정책인 뉴홈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네. 뉴홈의 전용 대출 금리와 수익률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데요? 일단 뉴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1.9에서 3.0으로 다양해요. 뭐 소득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자격 조건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시세 차익을 신혼희망타운인 경우에는 50%를 보장을 하는데 뉴홈은 70%를 보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가격적인 비교보다도 본질은요. 금리를 사전 논의 없이 올렸다는 거. 그리고 1.3%라는 고정 금리라는 홍보를 믿고 청약을 넣은 그 신혼 부부들의 그 호소가 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게 본질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뉴홈은 70%의 시세 차익 보장이고 네네네. 신혼희망타운은 얼마라고 했죠? 네네. 수익의 50% 보장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가격적인 비교보다는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은 바뀌지 않아야 한다라는 네. 주장이 많은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네, 정부는 바뀌더라도 정책은 바뀌어서는 안 되겠다. 일관성을 좀 유지해달라. 네네. 1804님이 들으시다가 190 새로운 PD들 신선하고 생기 있고 너무 좋아요. 또 파란파도님이 금산의 자랑 네. 금산댁 반가워요 이렇게 쓰셨고 유튜브에 금산댁 얼굴 네네. 보고 다시 하루님께서 영화 매트릭스 트리니티 역의 캐리 앤 모스 여주인공을 닮았어요? 난 누군지는 거기에 그쵸? 네. 아니 근데 저희 매트릭스 영화의 그 여주인공 안경 그래요? 끼고 했던 어. 닮았대 금산댁이. 저희 남편은 저한테 안정환 선수 닮았다고 했는데. 누구요? 축구 선수 안정환 선수를 닮았다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친이 충분히 알겠어요. 네. 자,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OPD 뭡니까? 네, 아쉽지만 측정이 어렵습니다입니다. 네.
저 빠밤 하고 나면 얘기하세요. 네. 얼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 아직 길들이 안 들여져가지고. 네. 자 주말 음속 단속 얘기하나 봐요. 뭐가 측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네, 최근에 이 오염수 방류 때문에 수산물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예. 실제 방류가 24일부터 지난달에 이뤄지면서 이 휴대용 그 방사능 측정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 후쿠시마 오염수 단속 뭐 이 얘기하는 거군요. 네. 어떤 제품이 그래 팔리고 있어요? 인터넷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그 3만 원대부터 300만 원대까지 다양하고요. 좀 전문가나 공공기관에는 5, 6천만 원대까지 좀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 이제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이 측정기를 팔면서 이 측정기를 사용해서 고객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안심 식당 뭐 이런 스티커까지 같이 좀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얼마나 하는 건데 이게? 그 보통 이제 그런 이제 방사능 측정기가 휴대용은 한 30만 원 정도 되고 예. 사실 저희 식약처에서 사용하는 제가 검출기를 좀 알아봤거든요. 얼마 정도 하는 걸 사용하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1억 4천만 원짜리예요. 네? 1억 4천만 원이요. 얼마? 1억 4천만 원입니다. 그거를 횟집에서 어떻게 갖다 놔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런 휴대용 그 방사능 측정기와 비교가 할 수 없다. 사실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성능이나 그다음에 검출률에 있어서.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1억 4천만 원짜리 집을 네. 그 측정기를 갖다 놓을 수는 없고.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쉽지만 민간과 공공에 좀 위탁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의심이 되는 만약에 제품을 내가 판매하거나 먹었을 경우에 그것을 의뢰하는 경우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쭤보신다면. 그리고 그러면 네. 우리가 관심 갖게 되는 거는 그 측정기 그 비싼 거를 각자 가질 네. 수는 없는 노릇인데 네. 그 측정기 효과, 네. 성능 뭐 네. 이런 거는 어떤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믿어도 사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인터넷에 지금 구매평이나 실제 구매했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한 1,000명, 2,000명 정도 막 구매글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팩트 체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주제를 들고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염도 측정기 저희가 잘 아시는 건 삼중 수소라는 걸 저희가 어쨌든 트리튬. 네, 삼중 수소. 그걸 측정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상 휴대용 측정기로는 불가능합니다. 예. 네. 휴대용으로 불가능하다고요? 네, 식약처에서 이것들을 검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보통 이제 물고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생선 있으면 생선을 잘게 부숴가지고요. 그런 거는 뉴스 시간에 잠깐 네, 봤는데. 그러면 그 측정기에다 넣고 3시간 동안은 꼭 측정을 해야지만 그게 검출이 된대요. 이게 휴대용으로 음주 측정기처럼 삐 돼서 이게 나왔습니다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삼중수소 트리튬 같은 거 특히 더 그런 걸로 측정을 네, 해야 측정 된다. 방법이 아예 다른 겁니다. 기계도 비싼 데다가 측정 방법도 3시간은 네, 걸려야 되는 것이고. 네. 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가 측정기로는 우리가 우려되는 거를 네. 검출이 안 된다는 건데.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제품 업체에 좀 전화를 해봤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이게 검출이 가능한지. 근데 업체에서도 인정하는 건 뭐냐면 이 표면에 대한 방사능 측정기예요. 정식 명칭이. 표면? 네. 그러니까 생선의 표면에 만약에 방사능이 묻어 있을 경우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선의 안에 이게 뭐 가만히 있어봐. 그런 네. 거예요? 네, 네, 저는 화면에서 이렇게 보면 네, 회센터 이런 데 보면 네. 이 전시된 것 중에 회 위에다가 이렇게 쭉 쭉 이렇게 되는 거. 네. 되는 거 있잖아요. 음주 단속기 마냥. 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거는 게 측정이 안 되죠. 방사성 물질이 측정되는 게 아니고 표면에. 예를 들어서 뭐 광어다 그러면 광어 비늘 껍데기에 혹시 묻어 있으면 그게 이상 반응을 보인다. 네. 그 안에 있는 건 측정이 안 되는 측정도 안 것이다. 될 뿐더러 측정기에 그 유의사항이 써져 있습니다. 이 뭐라고? 표면 내부에 방사능이 농축된 것은 그 외피를 뚫고 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측정 쉽지 않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거 봤어요? 네. 측정기를? 네, 네. 어디 가서 봤어요? 인터넷에 나와 인터넷에? 있으니까요. 네. 오. 그래서 너무 뭐 맹신한 저희가 뭐 휴대용 검출기를 통해서 돌다리라도 뭐 두드려보는 심정은 좋겠지만 제가 보기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예. 비싸더라도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좀 진실을 말할 필요는 있다고 그 생각합니다. 좋은 문제 제기를 했네요. 예.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취재를 좀 해주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산댁 천 PD 마지막 주제는 뭡니까? 여보세요. 빠밤은 뭡니까 하면 좀 틀어줘요. 이렇게 오늘 다 박자가 안 맞아. 예, 뭡니까?
빠밤. 예. 네. 일론 머스크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 1조 원대 맞짱도 계산된 비즈니스. 예. 머스크, 저커버그 요거 네. 서로 뭐 대련하기로 했었죠. 이종격투기인가 그걸로? 주짓수로. 주짓수. 예. 오. 주짓수로 맞붙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게 다 실제가 아니고 계약된 거예요. 그러면은 일종의 비즈니스가 아닐까 이런 말로만 이야기가 한 거예요, 나오기 그러니까? 때문에 제가 한번 골라왔습니다. 예. 이번 주부터 저희가 이렇게 투입이 된 계기로 좀 재미있는 세계 뉴스도 전해드리고자 이 두 기업가의 현실 PK 소식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거 현피가 뭐라고요? 현실 PK라고요. PK가 게임 대결한다는 용어래요. 그런 의미죠. PK는 페널티킥을 줄임말이 PK지. 플레이어 킬이라고 합니다. 게임 용어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맞습니다. 현피. 네. 현타는 알겠다. 네. 현실 자각 타임. 네. 그러니까 현실에서 만나서 정말 한번 싸워보는 거를 오. 요즘엔 또 현피라고 현피. 네, 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일론 머스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일론 머스크 하면 그거죠. 스페이스 X, 네, 네. 전기차, 네, 테슬라. 테슬라. 네. 예. 그 트위터를 인수해가지고 최근에 5월부터 X로 바꿨어요. 네. X로 바꿨는데 마크 저커버그 하면 또 페이스북 생각나실 텐데요. 그렇죠. 예, 최근에 스레드라고 해가지고 또 어떤 그 트위터에 대항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또 만들었는데 이들이 이제 전 세계 소셜 미디어 시장을 양분하는 두 거대 기업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계 최고 갑부들이고.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맞짱을 뜬다? 네. 이 소식이 계속해서 몇 달 내내 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붙지 않았습니다. 약속된 날짜를 지키질 못했다. 약속된 날짜도 없었고요. 붙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득을 얻었습니다. 둘 다. 뭘 얻었어요? 주가 상승이 됐다. 둘 다 이득을 얻었습니다. 이득을 얻었다고? 네. 어떤 이득을 얻었어요? 트위터가 바뀐 게 X라고 했잖아요. 예. X가 굉장히 홍보가 잘 됐고요. 예. 음. 스레드라고 해서 마크 저커버그가 새롭게 내놓은 이 시스템도 홍보가 굉장히 잘 된 겁니다. 둘이 계속해서 붙겠다 안 붙겠다 이런 공방이 오가는 중에 굉장히 홍보가 잘 됐다. 노이즈 마케팅을 제대로 했다. 노이즈 마케팅. 네. 예.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예. 예. 요런 거는 네. 한번 들이대야 되는데 일론 들이대야 머스크나 저커버그한테 전화 좀 해서 네.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한번 따져야 네. 되는데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전화해서요. 조만간 좀 네. 청취자분들한테 네. 일론 머스크하고 마크 네. 주커버그 네. 인터뷰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만약에 따면 세계적인 특종이다. 네, 그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사실 이거를 불발된 이유가 네. 목 부분에 MRI 촬영도 해야 되고 아, 정말로 주짓수를 붙게 된다면 그 전에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멘트를 하면서 네. 이게 잠정 보류된 상태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네. 거짓말일 수 있어. MRI 촬영은 잘 됐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뭐 일론 머스크하고 통화만 돼도 네, 대단한 네.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시도는 해보고. 네, 알겠습니다. 전화번호를 모를 텐데. 한번 수송을 해봐야죠. 알았어요. 네. 그리고 저 밖에 김경래 PD가 네. 현피에 대해서 네. 지금 여기다 써줬네. 현피는 네. P가 이제 알파벳 P자예요, 그죠? 네. 현피는 현실과 플레이어 킬이라는 게임 용어의 합성어다. 네, 맞죠. 플레이어 킬이라고 합니다. 현대 살아가기 힘듭니다. 플레이어 킬이 뭔지를 모르겠어 일단. 그렇죠. 자,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일어난 다툼이나 분쟁이 비화돼서 분쟁의 당사자들이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서 물리적 충돌을 벌이는 일, 네. 폭력 행사를 가리키는 인터넷. 현피하자가 이제 그거구나. 만나서 싸우자. 예, 말로 하지 말고 네. 온라인에서 댓글만 갖고 떠들지 말고 나와서 네. 한판 뜨자 뭐 이런 거예요. 네, 두 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짓수로 붙기로 했거든요. 네. 그런 거였는데 네. 그걸 안 하기로 했다 이거지.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한 발을 좀 한판 뺀 뜨자. 모양새입니다. 한판 뜨자 하면 박현빈의 한판 뜨자 뭐 이런 노래가 떠오르는데. 네. 예. 자, 김경래 PD가 감이 네. 떨어졌네. 이 노래를 끝곡으로 했어요. 조항조 설아윤의 네. 코파카바나? 웬 코파카바나를 선곡하지? 네? 자, 하여튼 두 분 성공했습니다. 보시겠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너만 바라봐 코파카바나 그 밤에 날 보는 너의 시선을 나는 느낄 수 있었지 코파카바나 그 밤에 Passion of the night 그땐 그랬지 그때가 좋았지 영원할 것 같았어 Forever night dance dance 떠나가보자 추억이 춤추고 있는 코파카바나 그 밤에 Forever night dance dance 떠나가보자 추억이 머물고 있는 코파카바나 그 밤에 Passion of the night 그땐 그랬지 그때가 좋았지 영원할 것 같았어 Forever night dance dance 떠나가보자 추억이 춤추고 있는 코파카바나 그 밤에 Forever night dance dance 떠나가보자 추억이 머물고 있는 Passion of the night 코파카바나 그 밤에 Forever night dance dance 떠나가보자 추억이 머물고 있는 Passion of the night 코파카바나 그 밤에 무슨 팝송 같네요. 노래 아주 좋네요. 들으시다가 고구마 순 병어조림이 선곡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잠시 후 3부에서는요 힘든 싱어 출신 가수가 작곡가 안치행 씨의 신곡을 들고 나옵니다. 가수 권미 씨인데 카메오로 아주 재미있는 분이 출연합니다. 요거는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힌트 하나 드릴게요. 드리대 2부 끝곡입니다. 박현빈 비싼 술 먹고 술 먹고 몸이 아플 때는 술 안 먹겠다 다짐해도 술을 보고 친구를 보면 맹세가 도로와 답은 술 넘어간다 술술술 술이 춤을 춘다 술술술 비싼 술 먹고 주정을 말고 꽃이 지기 전에 널 나가세 비싼 술 먹고 주정을 말고 가을이 지기 전에 널 나가세 술 먹고 텅 빈 지갑 보고 술 안 먹겠다 다짐해도 술을 보고 안주를 보면 맹세가 도로와 미탑은 술 넘어간다 술술술 술이 춤을 춘다 술술술 비싼 술 먹고 주정을 말고 꽃이 지기 전에 널 나가세 비싼 술 먹고 투정을 말고 가을이 지기 전에 널 나가세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진 대피 요령을 한 번 더 알아볼까요? 좋아요. 먼저 실내에서는 탁자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야외에서는 건물을 피해 넓은 곳으로 대피해야 해요. 맞아요. 그리고 주변에 노약자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기적으로 교육, 훈련도 하고 함께 대피 요령을 알아두어야 해요. 그렇죠. 탁자 및 계단, 야외 넓은 곳 꼭 기억하자고요. 지진, 미리 대비하고 행동 요령을 알아두세요. 행정안전부. 안녕하세요. 서울론 멘토 하유정입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저도 1년 전에는 이 막막하고 힘든 시기를 겪었던 수험생이었어요. 그 당시 서울론 덕분에 공부와 입시에 대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대학에 입학해 서울론 멘토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젠 제가 받았던 도움을 다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얘들아, 수능 잘 보고 잘 풀고 잘 찍고 착 붙자. 수험생 모두 화이팅! 수능에 좋은 결과 서울런이 응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TBS 기상정보입니다. 한낮 기온 크게 올라 있습니다. 충남과 호남, 경남과 제주도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대구와 제주는 31도까지 오르겠고 서울도 29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체감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으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 아침 저녁으론 서늘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높은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국지적으로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6도, 습도는 70%입니다. TBS 기상정보였습니다.